안녕하세요 여러분, 이효진입니다. 오늘은 덤프린트 쿠키즈 할 건데요. 덤프린트가 이 엄지손가락의 자국이잖아요. 그런 모양을 활용을 해서 쿠키를 만든다는 거고, 제 앞에 오늘 뭐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번 책에서 특이하게 노른자가 쓰이는 거기 때문에 혹시 베이킹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거 보고 싶어 하실 것 같아서 한번 해봤는데, 노른자 분리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뭐 플라스틱 이런 용기도 팔고 하는데, 저는 그냥 이걸로 하는 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손으로 하는 게. 그래서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런 거 하실 때 중요한 거는 껍질이 여기 들어가지 않는 게 중요하니까 이렇게 해서 한 번 하시고, 두 번 하시고, 대부분 3번 정도면 다 돼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해주시고, 혹시 이런 알끈은 제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식감에 영향을 끼치니까. 여기 싱크대에 이렇게 버려주시고, 노른자만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흰자를 뭐 마카롱 이런 거 하시거나 하셔도 되지만, 혹시 쓰실 일이 없으면 그냥 흰자 프라이 해서 쑥딱 드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치워두고, 오늘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쿠키에서 또 중요한 게 잼이 이따 파이핑을 할 건데, 이런데 해서 짜는 게 편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하지만 잼 중에 원치 않게 안에 막 덩이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잼을 여기 담으실 때도 뭐 칼이나 조그만 거품이나 포크 이런 거 사용하셔서, 이렇게 해서 잼병이 저는 오늘 다 써버렸는데, 이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해주신 것도 모자라서 또 하면 좋은 게, 이렇게 잼을 짜고 나서 이런 건 아이싱 같은 거 짤 때 무조건 이런데 사용해 주시면 좋고요. 짜시고 나셔서도 이렇게 해서 한 번씩 덩이 같은 거를 눌러주시는 게, 이따가 이렇게 파이핑 할 때 큰 덩이가 쭉 나와서 쿠키가 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다듬어 주시고, 제가 이 잼이 한국에도 판매를 하는 것 같은데 크게 비싸지 않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일반 잼보다 더 덩이가 좀 작으니까 봉마망이라고 하죠. 보실 분들은 사시면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맛도 여러 가지가 있고, 오늘 저는 믹스베리를 썼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걸로 묶는데, 고무줄로 묶는데, 다른 이런 아이싱백 쓰는 거 거기 비디오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없으시면 지퍼백 쓰셔도 되고요. 지퍼백에 모서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지퍼 이렇게 해서 묶어주시고, 지퍼백에 네모나면 거기 모서리가 있으니까 이렇게 넣으셔가지고 모서리 이렇게 잡고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제가 지퍼백이 있나요? 4번 준비를 해놓는데, 아예 저는 이런 식으로 해놓기 때문에, 만약에 지퍼백을 쓰신다면 여기 똑같이 잼을 넣으셔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거기까지 했습니다. 버터는 실온에 해놔야 되고요. 설탕하고 이렇게 했고, 이제 준비는 다 됐어요. 중력분은 채를 쳐서 이렇게 뒀습니다. 채는 이따가 슈가 파우더 할 때 또 쓸 거니까 이렇게 두시고, 이렇게 하면 됐어요. 이제부터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재료도 쉽고 공정도 쉬워요. 지금 상태에서 버터는 어느 정도 실온이 됐냐면 이렇게 해서 꾹 누를 정도죠. 그래서 눌러서 들어갈 정도니까 설탕과 버터를 하나로 뭉쳐준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버터가 녹여가지고 흐물흐물해지면 안 되고요. 쿠키 형태가 잡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버터가 거의 주인공처럼 들어갈 때는 대부분 그런 걸로 대체하지 말아주세요. 카놀라 이런 거 대체하지 말아주시고, 가운데부터 해서 가장자리를 흐른다, 이런 생각으로 해주시면 되고, 이제 대부분 합쳐졌죠. 이렇게 축축축축 빠지지 않을 때는 스패츌라로 빼주셔도 되는데, 오늘은 잘 빠져서 따로 사용을 안 했습니다. 다 됐고, 이제 계란 노른자를 하나씩 넣고, 이제 완전히 지금 이 믹스된 거 안에 숨겨질 정도로 할 거고요. 이제 됐고, 두 번째를 넣겠습니다.
가장자리 끝까지 훑어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지금처럼 전체적으로 됐으면 이제 아랫부분을 한번 훑어주시고요. 확인이죠. 훑어주시고 가루를 중력분이고요. 매번 느끼시겠지만 미국 베이킹에서는 이렇게 막 쿠키는 무조건 박력분, 빵은 강력분 이렇게 구분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경우에 슈퍼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all-purpose flour, 그래서 중력분을 많이 사용하고요. 이렇게 해서 이 덩이를 가루를 이 믹스처 안에 숨긴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가장자리 긁고 아랫부분 긁으면서 그 어떤 11자 과정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뭐 비스켓도 그렇고 스콘도 그렇고 여러 가지 등장하는데 계속 11자로 해서는 한 뭐 20분, 30분이 걸려도 여전히 그대로일 수가 있거든요. 관념을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가루를 여기 안에 숨긴다. 그래서 숨기는 방법 중에 막 치대지 않는 방법은 결국 11자겠죠. 대략적으로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아랫부분 계속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래야 거기 날가루가 모여 있습니다. 이렇게 됐고 이제 전체적으로 뭐 합쳐진 것 같으니까 나머지도 섞어서 한 덩이로 할 거고요. 네, 다 돼가죠. 쿠키나 여러 가지 방송을 자주 보신 분들은 정말 모든 레시피의 공정이 닮았다. 그 말은 하나를 잘하시면 다 잘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자리까지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제 어느 정도 조금 더 일정한 걸 하기 위해서 볼 밖으로 꺼낼 거예요. 볼 밖으로 꺼내서 작업을 하기 전에 빵 반죽도 그렇고 이런 쿠키 반죽도 준비가 볼에서 된 상태에서 나오는 게 저희가 다루기가 편합니다. 이런 작업대에 아무리 뭐 매일매일 단계마다 치우고 해도 너무 뭉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면 저희가 별로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겉에는 다 섞인 것 같아도 아랫부분에는 이렇게 날가루가 많이 숨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상태에서 하기에는 여기 스패츌라에 묻은 게 또 계속 붙어 있는 상태죠. 이런 여러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작업대를 저희가 지저분하게 하는 거를 감수하고서라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작업대 안으로 꺼낼 거예요. 됐고 매번 이렇게 한 번씩 11자로 그을 때마다 자꾸 이게 형태가 바뀌는 게 보이시죠? 됐고요. 이제 여기 젖은 면보는 옆으로 치우고 이래서라도 작업대를 항상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됐고요. 색은 71조,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까지 왔습니다. 스패츌라도 이제는 사용이 끝이니까 저는 여기 제가 볼 때 오른쪽에 싱크대가 있어가지고 계속 거기에 지금 하나씩 넣고 있어요. 작업대가 정돈이 되지 않으면 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겉부분에 이렇게 있죠. 한 번씩 뭉쳐주고 제가 학교 다닐 때 정말 자주 했던 방법인데 이렇게 해서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빵처럼 막 이렇게 뭉치려면 막 그냥 막무가내 누르면 되겠지만 가장 최소한으로 눌러서 이걸 한 덩이로 해주려는 게 목적이에요. 쿠키는 어디까지나 바삭바삭하고 가벼운 그런 식감이죠. 동서남북이라고 3회라고 해놨는데 꼭 3회보다는 최대 5회까지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볼게요. 이제 한번 눌러주시고 이 부분을 사용해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밀고 합치고 한 번 됐죠? 밀고 합치고 두 번 밀고 합치고 세 번만 되시는 분은 된 거고요. 혹시 이게 반죽에서 나오는 상태에 따라서 다른데 두 번 정도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해주셔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한번 할 때마다 밀었던 부분을 반죽으로 뭉쳐주시고요. 혹시 이제 뒷부분 이런 게 걱정되시면 한번 뒤집어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날가루가 뭉쳐져 있으면 그런 부분을 위주로 해준다. 이제 대충 됐는데 저는 혹시 몰라서 한 번 더 할 거예요.
더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니까 최대 5번 정도로 유지를 해주세요. 계속 제가 가장자리에 이렇게 두툴두툴 떨어진 부스러기 같은 거를 합쳐지는 게 보이시죠? 한 덩이가 돼야 되고, 그것도 모자라서 1시간 숙성을 하니까 이제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책 뒤쪽으로 넘어가면 부스러기가 없는 정도, 여기 갈라지는 게 없는 정도까지 추구해 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번 더 뒤에 보고 확인을 해본 뒤에 이제 랩핑을 할 거예요. 이제 하나도 그런 날가루가 안 보이죠? 이러면 이렇게 랩핑을 해서 지금 여기 랩을 해놨거든요. 랩이나 비닐이나 유산지나 큰 상관이 없고 꼼꼼하게 싸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싸서 늘 싸는 거 들어갈 때는 두께가 한 2cm 정도의 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싸고 나서 모양을 한 번 더 다듬으니까 두께가 일정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냉장 1시간을 해서 숙성을 시킨 뒤에 이따가 분할 선형을 할 거예요. 반죽을 냉장고에서 숙성하는 동안 로얄 아이싱을 만들 거고요. 혹시 집에 이런 깍지가 있으신 분들은 이게 뭐 2호인가 요 정도 그냥 글자 쓰는 깍지잖아요. 요거를 책에서 종종 쓰실 일이 있으실 건데 만약에 없으시면 그냥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냥 끝에 조금만 자르면 되는데 혹시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걸 하실 때 구멍을 너무 크게 넣으면 쏙 빠져가지고 이걸 그냥 낭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끝에서 대셨을 때 한 이 깍지 팁의 3분의 2 정도, 요 정도 사이즈에서 잘라주시면 큰 실수 없이 이걸 하실 수 있고요. 아까처럼 이런 유리컵이나 페트병, 음료수병 이런 거를 반으로 잘라서 써주시면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혹시 작다 싶으면 여기서 조금 더 한 0.5cm 정도 더 위에서 잘라주시면 이제 확실히 꽉 맞게 생각해 줄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거를 여기서 할 때 아이싱을 담았을 때 줄줄 흐를 수 있으니까 항상 이렇게 해서 꼭 손으로 꼭 누르셔가지고 아이싱을 저희가 담아도 아무 흐르거나 이런 불상사가 없도록 대비를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끼워주시면 좋습니다. 혹시 아까처럼 파이핑 백을 쓰실 때는 이런 그게 필요가 없겠죠. 앞에가 막혀있고 쓰기 직전에 저희가 자를 거니까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딱딱 직각으로 해놓으시고 해주시면 되고요. 책에는 레몬즙 20g이라고 써놨는데 항상 이런 거 하실 때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 취향도 다 다를 거니까 이렇게 20g을 해놓고, 혹시 레몬즙이 없으시면 물이나 우유를 사용하셔도 되지만 이번 쿠키에서는 안에 들어가는 게 잼이다 보니까 저는 잼과 그러면 잼이 달잖아요. 단 것과 시큼한 게 어울리겠다 해서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거죠. 채를 쳐놨으니까 이거는 그거죠 해놓고 제가 어떻게 그거를 알아들으실려나 해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해놓고 지금 한 전체의 반 정도 이렇게 두시고 한번 상태를 보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슈가 파우더가 양이 많아 보이지만 가운데부터 이렇게 섞으면 점점 섞일 거고요. 지금 여기가 새벽 6시라 가지고 제 목소리가 자꾸 갈라지는데 이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저도 매일 똑같은 시간에 진행할 수가 없어서 어떨 때는 자정에 진행하고 어떨 때는 새벽 5, 6시에도 진행을 해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는 한계가 있죠. 그러면 또 남은 거에 반 정도 이런 식으로 해주시는 게 좋지, 막 너무 처음부터 다 넣으시면 너무 묽어져서 또 슈가 파우더를 넣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한 눈대중으로는 2-3g 정도 남았는데 이거는 상태를 보고 전체적으로 너무 빡빡하다 하시면 상태 보시는 방법이 이렇게 해서 주걱을 들어보시면 돼요. 지금 가장자리가 덜 합쳐졌으니까 가장자리까지 최대한 이렇게 합치셔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쭉 떨어지면 되죠. 이런 느낌이니까 지금 상태에서 그냥 사용하셔도 되고, 난 저거보다는 살짝 더 물 갔으면 좋겠다 하시면 남은 거 다 넣어주셔도 돼요. 저는 오늘은 한 번만 더 확인을 하고요.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쭉쭉쭉쭉 뭔가 묽은 요플레 떨어지는 것 같죠? 이런 식으로 떨어지면 된 거니까 요 한 1-2g 남은 거 사용하지 않고 옆에 두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를 해놓으시면 1시간 반죽 숙성하는 게 지겹지가 않으실 거고요. 혹시 1시간이라고 했는데 저 상태로 냉동으로 한 달, 그 다음에 냉장에서는 일주일까지도 괜찮으십니다. 최소 1시간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렇게 해놓고 아까하고 똑같이 위에 이중으로 그거 해주시면 돼요. 이중으로 고무줄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지금 잼 필링도 준비가 됐고 아이싱도 준비가 되면 저희는 천하무적이죠. 이제는 이따가 저기 반죽 분할하고 선형할 때 선형만 잘 하시면 돼요. 최근에 제가 올린 레시피 중에 버가이라고 있는데 생소할 수 있는 노 베이크 레시피죠. 그거랑 반죽 분할하고 공정하는 게 비슷할 거기 때문에 같이 방송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그냥 하지 마시고, 저도 고무줄을 항상 여기 보관을 하기 때문에 고무줄 하나 꺼내놓고 여기서 꺼내서, 앞에는 막혀 있기 때문에 안전하긴 하지만 그래도 꽉 막힌 게 아니라서 조금 조심을 해주시고, 이렇게 한번 긁어서 고무줄을 해서 옆에 두시면 되고요. 고무줄도 한 번 하지 마시고 이렇게 트위스트해서 한 번 더 이렇게 접어서 하시면 혹시 고무줄이 풀리는 불상사를 막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거랑 함께 이렇게 준비해 뒀고요. 네, 혹시 이 컵을 계속 사용하시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관해 두셔도 돼요. 이걸 꺼냈고요. 지금부터 해서 등분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32개라고 그림에 보이시죠? 그거는 당연하게 16개 이렇게 해서 하면 되니까 16개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당 그냥 작업대 하셔도 좋지만 이렇게 젖은 수건 깔고 저기 도마에 이렇게 하시면 좀 더 안정적으로 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짝수로 할 때는 저희 문제가 없죠. 문제가 홀수인데 지금 16등분이 됐으니까 이걸 또 한 번씩 더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으니까 한 등분을 그냥 이렇게 손으로 해서 반으로 나눌 건데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 버가이를 해보신 분은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고요. 옆에 쟁반을 이렇게 준비해 주신 게 좋아요. 이런 오븐팬이나 아니면 일반 쟁반 하셔서 유산지를 깔아서 냉장 보관을 하는 이유가 결과물을 보시면 알겠지만 동글동글하고 그냥 퍼짐이 적은 쿠키죠. 그거는 반죽이 차가운 상태에서 들어가야 퍼짐이 최대한 적기 때문에 동그랗게 한 뒤에 납작하게 합니다. 여기서 실수를 많이 하시는 게 덤프린트니까 엄지손가락으로 모양을 내는 건 맞지만 잼이 일정하게 들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앞쪽이 푹 파이기가 쉬우니까 이렇게 하고 돌려가시면서 이렇게 하셔야 깊이가 일정해집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누르시는 과정에서 가장자리가 지금 이렇게 울퉁불퉁해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누르시되 아랫부분에 구멍이 뚫리면 안 되겠죠. 구멍이 뚫리지 않고, 아무래도 저희 한국 사람들은 단 거를 많이 좋아하지 않으니까 너무 구멍을 크게 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미국에서 판매하는 쿠키는 정말 잼 분량 자체가 많거든요. 분량 자체도 많고 잼의 당도도 한국보다 평균적으로 항상 높은데, 저희는 미국 아메리칸 베이킹이지만 한국에 그런 거부감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시고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전체적으로 깊이가 일정하게 됐는지 보시고, 가장자리가 너무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게 이렇게 옆에서 보셨을 때 이제 윗면도 조금 다듬어 주시고 옆면도 다듬어 주시고 이런 식으로 손질을 해서 하실 거고요. 지금 상태에서 물러졌다고 걱정하실 게 없는 게 30분 냉장을 하잖아요. 근데 30분보다 더 추가로 하시는 거는 추천을 드리지 않는 게, 그러면 너무 딱딱해져서 정말 너무 이런 자연스러운 크랙까지 없어요.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살짝 크랙이 있죠. 이 정도는 있는 게 낫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 더 보여드리고 이제 굽는 거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셔서 누르시고 한 번 앞으로 하고 반대편으로 해서 다시 앞으로 이렇게 한 뒤에 전체적으로 들어갔나 보시고 이런 식으로 다듬고
손에 두고 다듬으셔도 되고 이렇게 도마 같은 데 두고 다듬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작업을 해서 30분 냉장을 하도록 할 거고요. 다 만드신 뒤에 각각의 이런 어느 정도 구멍 크기나 이런 거를 다 맞는지 마지막에 맞춰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제 32개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여기에 이거 해놨던 거를 잼을 잘라가지고, 이런 거 자르실 때도 일자로 자르시는 것보다는 조금 기역자로 자르시는 게 동그랗게 나오실 수가 있습니다. 기역자 잘라가지고 옆에 두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씩 채울 건데요. 채우실 때도 너무 이제 넘치게 채우지 마시고 살짝 모자란다 정도로 채우시면 좋아요. 왜냐면 구우면서 이 잼 부분이 조금 부글부글 끓어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넘치면 또 밑적인 거에 영향을 미치니까 살짝 이렇게 정말 간당간당하게 해준다는 느낌으로 해주시고, 화면에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느낌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구울 거고요. 이런 쿠키는 너무 과하게 굽지 않는 게 좋으신 게 조금 너무 노릿하게 나오는 것보다는 조금 덜 굽히는 게 좋습니다. 덜 굽히되 안에 잼이 있는 부분은 살짝 이게 눅눅해지거든요. 습기가 있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아무튼 늘 구우실 때 포인트가 이제 다 됐다 싶으시면 살짝 뒤쪽을 보시면 돼요. 뒤쪽이 여기서는 골든 브라운, 골든 이런 느낌을 쓰는데 그런 식으로 너무 까맣지 않고 적당히 연갈색이 됐다. 그 다음에 가장자리를 보시면 되거든요. 가장자리 보실 때 이제 가장자리 부분은 다 익었고 여기는 너무 바짝 익히지 않으신 게 중요하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오늘 쓴 잼이 책에서는 그냥 딸기잼을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믹스베리 잼인데 잼 색깔에 따라서도 굉장히 화려한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이거 쿠키 하나를 만들어서 그냥 나는 다양한 느낌을 주고 싶다 하시면 잼 색깔을 여러 가지로 쓰시면 되고요. 어떤 분은 뭐 포도색 잼도 쓰고 여러 가지를 쓰는데 제가 오늘은 이런 색깔 잼을 써봤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변형 방법이 있는 게 아몬드 슬라이스 이런 거 다지셔가지고 여기 뿌리셔도 되는데, 그럴 때는 계란 흰자를 칠하셔가지고 그게 잼 역할을 하거든요. 계란 흰자를 칠하셔가지고 여기에 이제 꼭꼭꼭꼭 누른 뒤에 잼을 위에 짜주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반죽 자체를 동그랗게 하잖아요. 동그랗게 해가지고 여기 꼭꼭꼭 누를 때 동그랗게 하고, 아까 성형 방법 보여드렸는데 눌러가지고 구멍을 내잖아요. 동그랗게 해서 그 상태에서 여러 가지 뭐 잼이든 참깨든 여러 가지 자잘한 그런 견과류를 꾹 눌러줘요. 그 다음에 모양을 내시고 그 위에 잼을 채우시면 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어차피 위에 이런 아이싱이 다 식고 나서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이 상태를 좋아하지만 사람마다 취향은 제각각이니까 그렇게 응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로 그대로 구울게요. 네, 구워져서 나왔는데요. 보시다시피 아랫부분은 살짝 약갈색이 돌지만, 그리고 가장자리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윗부분은 너무 노란색이 나오지 않았고요. 그렇게 봐주시고, 혹시 아이싱이 조금 어떻게 나오는지 불안불안하다 하시는 분은 이런 데다가 살짝 써보시면 되세요. 이런 식으로 잘 나오는지 써주시고, 항상 이게 쿠키 자체 테스트를 하시기 전에 주의하셔야 되는 게, 제가 약간 이걸 옆에 두고 설명을 드릴게요. 주의하셔야 되는 게 지난번에도 제가 무슨 레시피인지 모르는데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해서 글자 쓰듯이 이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보시다시피 이 굵기도 엉망이 되고 막 자꾸 눌려가지고 깍지에 다 묻죠. 막 지저분하게 굳으니까 위에서 떨어뜨린다는 느낌으로 직각으로 해주시면 돼요. 직각으로 이렇게 하셔가지고 요렇게 해주시고, 그냥 이 아이싱 자체를 떨어뜨린다고 하셔야 되고, 저걸 하실 때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지금 쿠키 모양이 이런 식으로 흰색인데 잘 보이시죠?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겼는데 손 누르는 힘을 일정하게 주시고요. 이렇게 하실 때 조금 위에서부터 이렇게 긁어가지고 아랫부분 잡아주시고 하실 때 여기서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끝에서 끝까지 이제 내가 이렇게 커버를 한다, 이런 느낌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쿠키를 갖고 와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혼자서 작업을 하는 거다 보니까
조금 지연 같은 게 있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지금부터 하는데 혹시 아랫부분에 뭐 떨어지고 이런 게 걱정되시는 분은 지금도 크럼이 조금 떨어져 있죠. 여기에 쟁반 같은 거 받치고 하셔도 되고요. 네, 조금씩 옆에 이렇게 물티슈나 이런 게 있으시면 이런 앞에 팁 앞에 묻은 부분을 이렇게 훔쳐가시면서 닦아가시면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끝에서 끝까지 이렇게 한다라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책에는 다양한 느낌을 보여드렸어요. 완전 묽은 아이싱도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완전히 쿠키가 마른 뒤에 해주셔야지, 이게 뜨거운 상태에서 하면 아이싱이 그냥 완전 이제 줄줄 흐른다든지 완전 녹아서 바로 쿠키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꼭 식혀서 해주시고, 혹시 시간이 모자란다, 식히는 시간이 모자라시면 이 식힌 망 자체로 냉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차가운 냉기 때문에 아랫부분도 식고 윗부분도 식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방법을 취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씩 더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끝에서 끝으로. 그 다음에 책에는 이런 방법만 말씀을 드렸지만, 혹시 응용을 하시거나 아이싱 느낌을 더 주시고 싶으면 이거를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격자 무늬를 해주셔도 돼요. 이런 거는 뭐 무조건 일자로 해야 된다 이런 느낌이 없기 때문에 그냥 다 개인 취향입니다. 취향일수록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그대로 마르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두 개 중에 어떤 모습이 더 좋으실지는 저도 모르지만 서로 닿지 않게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이제 다 됐고요. That was everything about my thumbprint cookies. I hope you liked the video and see you in the next one. Thanks for watching and happy baking. Bye bye.